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말의 힘을 직접 밝혀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40m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작은 초시계 하나와 30개의 단어 카드, 그리고 노신사 1명까지.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실험 참가자는 20대 남녀 12명. 실험 의도는 절대 비밀. 이 실험은 문장을 만드는 언어 능력 테스트입니다. 자, 이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봉투 안엔 모두 30개의 단어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연상이 되는데요. 제한 시간은 단 5분. 그 안에 카드를 조합해 3개의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늙은 뜨개질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 노인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은 약간 은퇴하셔가지고 약간 쓸쓸하고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시간 안에 어렵지 않게 실험을 마친 참가자. 실험 끝나셨어요? 고맙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가는 참가자. 하지만 파란 선을 밟는 지금 이 순간부터가 본격적인 실험 시작입니다. 긴장이 풀어졌기 때문일까요? 느슨한 걸음으로 돌아가는데요. 사실 40m를 걸어가는 동안 제작팀은 몰래 숨어서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5분 전 실험실로 들어갈 때도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실험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눈치채셨나요? 실험이 끝나고 처음보다 무려 5초나 느려진 걸음. 심지어 걷는 모양이 지쳐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무엇이 이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요? 실험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 아니면 피곤해서였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30개의 카드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였던 것이죠. 주목할 것은 실험 참가자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본 12명 참가자들이 걷는 데 걸린 시간은 실험 전보다 평균 2초가 넘게 느려졌죠. 그저 우연한 결과일까요? 이번엔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받은 4명의 참가자들. 한눈에 봐도 실험 후 걸음걸이가 더 빠르고 힘있어 보입니다. 시간도 무려 2초 이상 단축됐는데요. 더 놀라운 건 아무도 자신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걸음이 많이 느려지셨는데. 들어갈 때요? 아니, 끝나고 나갈 때.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아니요, 저는 전혀 못 느꼈는데요. 지금 얘기 듣고 알았습니다. 단어들이 약간 깔아앉는다 그래야 되나 좀 처진다 그래야 되나 약간 뭐 그런 느낌이 들긴 했었거든요. She really is walking slow. That's a very large effect. 예일대의 존 바그 교수가 처음 이 실험 결과를 발표했을 때 보이지 않는 언어의 힘에 대해 세계는 놀라움과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It actually activates part of your premotor cortex that is the area where you're ready, you get ready to do something in a certain way. So you're by just being exposed to those words, areas of your sort of motor cortex are being prepared to behave exactly that way. Activates these areas of the motor cortex in people just like they were ready to do that behavior by intention. So words are extremely powerful. 2초는 작은 차이지만 만약 중대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특정한 단어나 말로 인해 선택이 달라진다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말에는 행동뿐 아니라 인생까지 뒤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는 것이죠.
단어를 다 숙지하고 외우고 뭐 여기에 대해서 이대로 행동을 하라 하는 그러한 것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단어를 그냥 접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어의 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라고 볼 수 있죠. 거리를 걷다가 무심코 스치는 광고 문구와 간판, TV에서 쏟아지는 정치인들의 말.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생각과 행동을 지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들어주고 말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 바로 소비자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상담사들인데요. 말 때문에 겪는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루 100여 통의 전화 중 20%가 막말이기 때문이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분들도 있고 그냥 쌍시옷 들어가면서 욕하는 분들, 차라리 이런 분들이면은 내가 그 욕을 듣고 마는데 저희 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저에 대해서 모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니네 가족들이 그래서 뭐 니네 엄마가 너를 이렇게 잘 키웠냐, 뭐 너를 이렇게 키웠냐 이런 식으로.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았던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1년 이상 좀 약을 복용을 했고 그때는 제가 이제 응급실에도 실려가고 산소호흡기도 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들립니다. 뭔 얘기를 하라고? 비용시장. 그러니까 고객님 욕하지 마시고. 내가 같이 나오니까. 아 거기 왜 상담사들 왜 그따고요 지금? 마주답지래 이 지금 상상하고 가게. 어디서 그런 하래 진짜. 장난해 지금 사람들이고? 보이지 않는 전화 속에서 무차별로 쏟아지는 막말과 욕설 테러. 그건 차라리 공포였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아예 직업병이 됐고 심지어 임신 중에 유산까지 하게 된 동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막 몇 시간 동안 울고 근데 지금도 너무 심하게 욕 듣고 그러면 울기도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이 조금 더 빨리 마음을 추스린다는 것 뿐이지 이거를 적응하는 상담사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막말과 욕설은 왜 쉽게 잊혀지지도 않고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할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짧은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를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회상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실험에선 16명의 실험 참가자들에게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 30개를 뒤섞어 보여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단어들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단어를 다 본 후 자연스러운 기억을 유도하기 위해 간단한 수학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네, 김재현 씨. 저희가 보여드린 단어는 총 30단어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순서는 상관없고요. 생각나는 대로 모두 적어주세요. 과연 어떤 말을 더 많이 기억할까요? 지금 기억나는 단어를 몇 개 얘기해 주세요. 행복한, 칭찬, 욕. 왜? 이랑 너나 잘해. 예, 뭐 미럴 나 뭐 이런 거 재수 없어. 너나 잘해. 뭐 미럴이라든지 뭐 퍽이라든지 뭐 보면서 백이라든지 뭐 이런 단어를 보면서 웃었거든요. 저희도 보면서. 근데 그런 자극적인 단어가 더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오늘 집에 돌아갈 때까지 기억에 남을 만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요. 실험 결과 전체 16명 중 부정적인 단어를 더 많이 기억한 이들이 70% 가까이 됐습니다. 또 기억하고 있는 단어 중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단어였습니다. 그 막말과 욕설은 나의 뇌의 어떤 부위에 영향을 주고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변형계를 활성화를 시키는데 이 경우에는 이성보다는 감정이라든지 정서가 활성화되는 부위입니다. 욕설이 더 기억에 남는 이유, 거기엔 인체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욕설을 들으면 뇌 속의 변연계, 즉 불안과 공격성, 기억에 관여하는 부분이 자극을 받는데요.
곧바로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이성이 마비돼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결국 욕설을 들은 사람도 분노해 같이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죠. 지난 9월 실제 말 한마디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벌써 몇 달이야? 맨날 죄송해서. 시작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흔하디 흔한 신경전이었죠. 에이, 인생 불쌍하다. 날씨 좀 보라고 했어요. 뭐야? 그리고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무시하는 말에 화가 난 세입자는 참지 못했고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겨우 말 한마디로 너무하다고요? 하지만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인명을 해치는 사건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흔히들 욕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지만 그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새로운 소통 공간, 인터넷에선 어떨까요? 웹툰 작가 윤서인 씨는 벌써 3년째 악성 댓글과 전쟁 중입니다. 오죽하면 만화보다 악성 댓글로 뜬 작가로 더 유명세를 탔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 문화를 소개한 만화가 있어요. 그 만화가 많이 퍼졌는데 많이 일본의 우호적인 시각으로 만화를 그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논지를 잘 지켜서 그린다고 이제 그렇게 컨셉을 잡아서 그린 건데, 일본과 한국의 문화 차이를 주제로 그렸는데 매국노, 친일파란 악성 댓글이 매일 200~300개씩 쏟아졌습니다. 한 아이돌 그룹을 소재로 만화가 나가자 감당하지 못할 욕설과 막말 세례를 받아야 했죠. 이제는 익숙해졌다곤 하지만 사실 처음 악성 댓글을 봤을 때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응을 하려는데 키보드가 안 눌러져요. 제가 기억을 눌러야 되는데 손이 떨려서 시옷 누르고 막 이런 경험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고. 그 힘든 밤에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고 몸도 막 이렇게 막 경련이 막 일어나는 경험도 했었어요. 탤런트 최진실 씨가 아침 일찍 집에서 숨진 채 윤희 씨가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티즌들의 악성 댓글에 악소문 때문에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면 악성 댓글을 다는 이들은 너무도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익명일 때 6배나 더 공격적이고 악의적인 말을 쓴다고 하는데요. 방심하는 사이 바로 내가 악성 댓글의 주인공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무심코 듣게 된 말, 그리고 한 번 스쳐 지나가는 광고 문구나 간판에 나도 모르게 지배당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정말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말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긍정적인 말과 좋은 말을 들으면 생각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간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말은 관계 속에 존재하고 그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말이 안 통할 때도 있죠.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이 특별한 소통의 도구가 때로는 우리를 외로운 섬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방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잠시 후 사람들의 대화를 지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그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문조사나 인터뷰 좀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진짜 피실험자는 30대 주부 단 1명. 나머지는 모두 실험을 위해 연기 연습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저는 둘이거든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학년. 어머, 저랑 비슷하네? 네. 인터뷰 내용도 뭐 하는데, 인터뷰 내용. 사춘기 애들, 뭐 그리고 유학, 조기 유학, 뭐더라, 뭐 애들 교육, 교육 어떻게 시작. 애들 잘하신다.
말씀 잘하셔요. 인터뷰를 기다리는 동안 비슷한 연배의 아이를 둔 주부들이어서 그런지 금세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는데요. 적당한 칭찬과 맞장구에 표정이 아주 밝아 보이죠. 요즘에 외국에. 여보세요? 유연아 왜? 유아. 저 캐나다 쪽에 요번에 가서 알아봤는데 거기가 홈스테이랑 가디언이랑 랭리 지역하고 서리 지역이 나름대로 괜찮더라. 유학 보내려고? 유학은 저기가 좋아, 캐나다. 제가 또 알아보니까 미국은 큰 국가더라고요. 미국은 스타트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부터 웨이팅 리스트를 해놔야 돼. 머리 프랩? 그 다음에 이제 ELS랑 있는데. 어디 있는 거야? 눈 깜짝할 새 화제가 아이들의 조기 유학으로 흘러가는데요. 어째선지 활발하게 대화를 주도했던 피실험자의 말수가 줄기 시작합니다. 다른 주부들은 자기 얘기에 정신이 없고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도 힘든 말들을 속사포처럼 쏟아냅니다. 애기는 유학 보낼 생각 없었어요? 저요? 응. 저 가면 같이 가고 혼자는 보낼 생각 없고. 아유, 그래도 유학은 보내야지. 요즘은 지금은 우리나라 교육 방식처럼 관심도 잠깐뿐. 다시 자기들만의 대화에 몰두하는 주부들. 피실험자는 대화에 낄 의욕조차 잃었는지 점점 말을 잃어갑니다. 대화 시작 후 불과 20분 만에 달라진 표정. 실험을 더 진행하는 게 잔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벌써 끝났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몰래카메라 상황인가요?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네. 굉장히 웃고 밝고 표정이 좋으셨거든요. 예. 근데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 이런 상황이 조금 더 계속됐다면 어땠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일어선다니까요. 왜 나를 여기 데려왔나요? 이렇게 제가 아마 다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이 실험은 20, 30대 성인 남녀 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가져가잖아요. 비자도 그냥 간단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데 긴 시간은 필요 없었습니다. 피실험자가 잘 모르는 조기 유학 정보와 어려운 재테크 용어, 그리고 영어만으로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상황. 걸릴 줄은 몰랐는데. 저도 에너스 앞으로 수익 좀 올렸잖아요. 사이드카가 발동할 염려가 없겠네. 선물 지수가 5% 급등했다면서 손해 많이 봤는데. 아이고 하면서 이제 시세를 좀 파악을 해야죠. 써는 지 한 2년. 급기야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돌발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많이 좀 황당했죠. 약간 좀 황당했습니다. 조금. 좀 바보된 기분이죠, 솔직히. 나는 나만 안 하고 있구나. 소외감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소외감 드는 건 금방이네요. 네, 순식간이더라고요. 순식간에. 이와 같이 대화의 장벽이라든지 소통의 단절이라든지 이러한 거는 인간으로 하여금 단순한 그러한 그 언어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성향까지도 다 파괴시켜버리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 언어라는 거, 말이라는 거, 대화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